AI 시대 오늘 정책 모든 세미나가 정책과 연결되는 AI와 관련된 정책 세미나이기 때문에 AI 시대 청소년의 자살 위험 징후,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살하기 전에 어떤 징후가 보입니다. 그거를 누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느냐, 또 발견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바꿀 거 있나요? 이거 하고 제가 한 1000도를 드릴게요. 바꾸실래요? 아마 세상에 돈 갖고 해결 못하는 것이 바로 생명인데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1년에 15,000명이 자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시작된 이 시간에도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가운데는요, 1년에 교통사고로 몇 명 죽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15,000명이 자살하는 우리나라에 교통사고로 2,500명이 죽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자, 그 삼재 재해, 중대 재해, 노란불법을 만들어서 재해를 막자고 하는데 1년에 재해로 실제적으로 재해 추락사고가 360명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이더라고 정책을 바꾸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한 30년 전에는 교통사고로 한 15,000명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죽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나면 전 세계 뉴스가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AI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이 지구가 병들어 있고 지구가 정신 문제로 꽉 차버립니다. 제가 1992년도에 동경대학교 의학부에서 연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동경대 의대 나오신 우리 배 선배님이시죠. 히로시 나카지마라는 선생님이 WHO의 사무총장을 2번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10년 동안 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정책 연구를 발표하시면서 21세기가 되면은 The World, 지구는 turn into giant matter, 커다란 정신 정도로 바뀐다고 했어요. 아까 이 지구가 지금 환경 문제로 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구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껴 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까지 쓸 수 아껴 쓰셔야 돼요. 그와 같은 면으로 우리 지구가 정신 정도로 바뀌는데 여긴 점잖게 멘탈 워드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원웨이드라고 그러니까 매드하우스로 나오더라고요. 정신병자가 사는 집이 돼버린대요. 지구가 정신병동이 되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나카지마 선생님이 혹시 신앙이 있으신가?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요, 실제적으로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발표할 때에 1946년도에 정의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문제가 없어야 된다. 저는 제가 이래봬도 암을 3번 경험해본 사람이거든요. 육신적인 건강이죠. 암 걸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던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신뢰가 됩니다. 내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정신병자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보세요. 이리 오라고 같이 놀자 그래요. 같은 과 앉아요. 이 사회적 건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돈과 연결됩니다. 오늘 부도가 났고 도산이 되고 사기를 당했는데 거기 가서 안녕하세요 질문하면 안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법에는요, 너무 감사하게도 1999년도에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바꾸는데 아까까지는 46년도는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 다음이잖아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사회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1999년도에 가가지고는 여기 스피리추얼 발전입니다. 내 나라에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건강이 된다. 이건 뭐 신앙과 종교도 포함되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영성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단어가 다이나믹 스테이트라고 했어요. 요 4가지 건강이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요 말을 영어로 말하면은 요렇게 되어야만이 웰빙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인사가 웰빙이에요. 이런 걸 웰빙이
뜻이 안녕입니다. 안녕.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어떠세요? 저만 느끼나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했다고 1등 나요. 우리 여기 신은홍 우리 서울시 법원 우리 청소년 시간부 이사님 오셨는데 국제 정치를 하시거든요. 우리나라가 군사 대국이더라고. 군사 대국.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는 탱크 팔고 비행기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 전쟁 나면 우리나라 돈 드는 나라 돼버렸어. 우리나라 항상 주문 대기하고 있잖아요. 미국 주문하면 5년 10년 걸리는 거를 우리 비행기도 주문하면 다음 달 간답니다. 탱크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쟁 나는 게 좋은 건 아닌데요. 어쨌든 웰빙이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 안녕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인사는요 아침에도 안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점심에도 안녕이라는 말을 쓰고요. 저녁에 주무실 때에도 안녕히 주무세라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 가운데에는 반드시 안녕하시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저는 뭐 반은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에서는 오하이고 자이마스 그러거든요. 저는 일본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지금까지 물어본 일본 사람 중에 대답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미국 시민권자이시니까 우리 저기 이사님 미국말로 굿모닝은 좋은 아침이죠 그냥. 근데 우린 질문을 하잖아요. 육신적인 병이 없으세요? 혹시 정신적 돌지 않았어요? 부도 안 나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세요? 아마 신앙도 물어보겠죠. 신앙이 있어서 이게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안녕이라는 말의 통칭이 될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이 정신건강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저는 제 전공이 심신의학이다 보니까 과연 정신병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것을 늘 연구를 합니다. 제가 근무지 자체가 국립정신보건 신경센터인데요. 좀 표현이 그런데 사실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병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여기 일본 분 안 오셨죠? 안 오셨죠? 교육 안 오셨죠? 전쟁 통에 마루타 실험을 했잖아요. 알잖아요, 다.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다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수용했던 병원에 제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현상들을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진짜 비참한 그 후손들을 봐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는 말 많이 쓰죠? 이게 정신이라는 말을 혼이라는 말 쓰는데 이 혼이 너콘입니다. 너콘. 너 왜 넉나가냐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 하잖아 엄마들이. 근데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뭘 차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너도 모르면서. 그죠? 이게 정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 용어예요. 이 정신이 바로 뭐냐면요. 몸과 아까 얘기했던 스피릿, 영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정신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영어로 설명할 때는 멘탈 디스오더라고 해요. 이 멘탈이 디스오더 됐던 날을 돌았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 참 편해. 돌았다 그러죠? 돌았다 그래요. 그럼 정신병 치료하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몇 바퀴 도는 줄 알고 돌려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치료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게 치료법이에요. 도는 사람은 근본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상처에서 나옵니다. 가족 문제에서 나옵니다. 엄마한테 박해. 우리 남효정 원장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우리 김효정 원장님 밥 먹다 뒤에 계세요. 우리 김효정 원장님 계시는데 어려서 엄마한테 많이 맞았대요. 그게 상처가 됐대요.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991년도에 13,000명 정도가 자살하던 그 교통사고가 2000년대 와가지고 2,500명. 이게 벌써 2년 전, 3년 전 2,500명. 쭉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자살은 7년 동안 안 변해요. 통계가 똑같이 나갔죠. 아니,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왜 그렇지? 관심이 없고 나만 안 죽으면 되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 정책담당관에 전화를 해봤더니요. 제가 이제 자살예방 한국연맹 대표잖아요. 정책 제안했더니 저보고 양해를 해요. 부탁을 해요. 원장이 했더니 담당자가 4명밖에 없대요. 아니 교통사고 예방하려고 법과 제도와 그렇게 많이 예산을 쓰면서
15,000명 죽는 정책 담당은 2명밖에 없고, 그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서 정책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장님 같은 분들은 실제 우리 자격증을 만들어요. 법무교육사 자격증을 국회에서 통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죄송한 말씀 하나 먼저 드리면요. 노인 양반들, 어르신들은 자살을 못 도와줘요. 이분들은 고독하대요. 외롭대요. 도와주는 방법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놀아주면 돼요. 밥 사드리고. 또 누가 할래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중년들을 못 도와줘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공통적인 문제가 돈과 연결이 있어요. 상담 기꺼라거나 마지막에 돈 꺼달라는 거예요. 이번 달 카드비 그렇게 나와요. 또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죽긴 죽는데 자살하는데 왜 죽는지 몰라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왕따 당했대요. 엄마한테 혼났대요. 근데 특징이 꼴짜는 건 절대 자살 안 해요. 1등 하던 애가 2등 하면 자살해요. 요건 알려줘요. 또 우리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사이에 혜택을 보시고 지도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AI 시대를 맞으면서요, 이제 우리 동부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이제 우리랑 일을 같이 하는데, AI 시대에 만나가지고 학생들이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서 3년, 거의 4년 정도 애들이 학교 수업을 못 했잖아요. 문자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인터넷 수업을 했어요. 애들과 애들이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못해요, 서로가. 아니, 같은 반이 만났는데 인사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문자로 보내요. 잘 지냈니? 그럼 나는 저쪽에서 대답해요. 잘 못 지냈어. 지금 애들이 말하는 걸 까먹어버렸어요. 애들은 싸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때리면 안 되겠지만요, 뭔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전문대학은 간호대는 2년 3년인데 입학하자마자 졸업을 해버려서 그냥, 그리고 간호사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관계를 못 배웠는데. 지금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대체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스스로가 에이 그래 나 혼자 없어지면 되겠어요. 그 애들 죽을 때도요, 옛날같이 막 서로 하지가 않아요. 그냥 없어져 버리고 혼자 죽어버리면. 이 죽음이라는 관이 아까 같이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게 생명인데 생명의 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애들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괴롭지 않겠지. 아빠 엄마 미안해. 얘들이 마지막에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재수 없는 부모 만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어요. 에이 더러워서 빨리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대요. 새로운 엄마 만난다고. 얘들이 지금 관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요즘 애들 무섭습니다. 나 10억 주면 감옥 간다는 애들 이렇게 말해줘요. 아니 10억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개념이 돈의 개념하고 생명의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들을 못 도와줘요. 도와주는 길이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심과 지금 말하는 교육과 정책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은 짧은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이걸 다 파는 문제예요. 동부교육 정책관들 그쪽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생 애가 지금 자살할 것 같아요. 교사의 눈에 볼 때는 얘가 자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부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애 지금 수험생이랑 공부하느라고 잠 못 자고 피곤한데 왜 걔가 자살하냐고. 걔가 죽었어요. 이게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겠어요? 반드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애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가 얘를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고, 이런 법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일부는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AI 시대 있죠? 애들이 전부 다 친구가 AI가 돼버렸어요. 모든 걸 지금 AI에 물어봐요. 누구랑 싸우는데 나 어떻게 하지? 엄마하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 단층 다 AI한테 물어봐요. 근데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AI다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버리면 걔가 그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마약 박사 오셨는데 마약하면 어떠냐 그러면은 마약하면 좋아. 누가 집어넣으면은 걔가 마약을 따라합니다. 이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시급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저기 김덕기 국장님 오셨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AI에다가 누가 먼저 선한 영향을 집어넣느냐, 저희들이 그걸 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데이터로 모아져야 돼. 결국은 AI는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AI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그 판단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누군가가 좋은 선한 영향을 집어넣는 건데 저희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반드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복잡해 보이시죠? 간단한 얘기를 할게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가정으로부터 또한 가정으로부터의 완화가 되면은 완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가족 속에 들어가서 가족에 대해서 완화를 받게 되면은 문제가 완화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절차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책 예방 대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방책 마지막 결론이 이렇죠. 먼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가 정책처럼 하는 게 학교를 살리고 마지막에는 사회와 종교를 살려가지고 이 사회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 오늘 저희들이 제안된 모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